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장을 뜨겁게 달군 세 가지 핵심 테마, 바로 초전도체,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국내 기업들의 혁신이 맞물리며 이들 섹터에서 눈부신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핵심 정보를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극대화를 위해 고온 초전도체 케이블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는 초전도 기술이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죠. MS는 초전도 케이블이 기존 구리선 대비 크기와 무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동일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초전도체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며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전도체 테마의 강한 상승세를 이끈 첫 번째 종목은 서남입니다. 서남은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개발 및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대표 초전도체 기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등과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온 초전도체 케이블 도입 추진 소식에 직접적인 수혜 기대로 인해 주가가 무려 29.87% 급등하며 상한가에 육박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서남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결합되며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비스는 초정밀 제어 시스템 및 장비 업체로 핵융합 발전 관련 제어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초전도체 테마와 연결되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 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모비스는 희성 촉매주와 12.8억 원 규모의 차세대 MES 구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별적인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별 이슈와 함께 초전도체 테마의 강세가 맞물리며 모비스의 주가는 15.82% 상승했습니다. 핵융합 기술의 잠재력과 초전도체 시장의 성장이 모비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올소재과학은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전반의 강세에 힘입어 7.12% 상승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별적인 뉴스나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초전도체 테마의 강력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올소재과학은 과거 그래핀 및 나노 신소재 관련 기술을 개발해온 이력이 있어 향후 초전도체 관련 신소재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테마 전반의 흐름과 함께 기업의 실질적인 초전도체 사업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 보호 회로 및 카메라 모듈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파워로직스가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LNS 벤처캐피탈이 초전도체 연구로 유명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오늘 초전도체 테마의 강세와 맞물려 파워로직스의 주가를 6.46% 끌어올렸습니다. 주력 사업과 더불어 초전도체라는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프리미엄 가전제품 부품 OEM 및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S 벤처캐피탈의 최대 주주인 신성그룹의 계열사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테마의 전반적인 강세에 힘입어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는 6.17% 상승했습니다. 직접적인 초전도체 사업은 아니지만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결고리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은 마이크론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긍정적 소식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영향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HBM 논란을 일축하며 9.94% 급등한 점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HBM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국내 관련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칩 기업들의 수요 증가가 HBM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며 이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레이저셀입니다.
레이저셀은 레이저 어닐링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으로 특히 HBM 생산에 필수적인 초미세 레이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저셀의 주가는 29.89% 급등하며 상한가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과 함께 독자적인 레이저 어닐링 기술이 HBM 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어닐링 기술은 미세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차세대 반도체 제조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용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선도 기업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로서 ALD, CVD 등 증착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익 IPS의 주가는 29.77% 급등하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회복과 주요 고객사의 투자 확대 전망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HBM 관련 증착 장비 공급 가능성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문 기업으로 특히 HBM 제조에 필수적인 TC 본더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엔비디아 등 글로벌 주요 고객사로의 TC 본더 공급 확대 전망이 한미반도체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는 9.97% 상승하며 HBM 관련 핵심 장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오늘 6.44% 상승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론의 HBM 관련 긍정적 소식에 따른 반도체 업황 전반의 개선 기대감과 함께 삼성전자 자체의 HBM 기술력 강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세대 H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세계 최초 개발 및 글로벌 1위 생산업체로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BM3E를 독점 공급하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26% 상승하며 HBM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주자로서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SK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테마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개별 기업들의 긍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이오 기업들에게 금리 인하는 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또한 혁신 신약 개발 소식, 사업 재편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등 개별 기업들의 자체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약 파이프라인과 진단 솔루션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진단 및 의료 IT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오늘 29.92% 급등하며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유투바이오가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진단 및 의료 IT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독립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은 지구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임상시험 수탁 CRO 및 바이오기술 BT 사업을 담당하며 신설법인 유투바이오는 진단 및 의료 IT 사업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현대 ADM은 오늘 29.98%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ADM 바이오가 자사와 모회사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지주회사 CM팜으로 구성된 바이오 신약팀을 통해 페니트리움이 암세포의 전이를 유발하는 3대 핵심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기전을 규명했다고 발표한 것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췌장암 환자율의 오가노이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항암제 내성이 암세포 자체 유전자 변이보다 물리적 장벽에 기인한다는 가짜 내성 실체를 세계 최초로 입증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암 임상의 핵심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바이오는 오늘 29.97% 상승하며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를 함께했습니다.
현재까지 K바이오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별 뉴스나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차트상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시장의 특정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K바이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판단 시에는 기업의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젠큐릭스는 분자 진단 분석 플랫폼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와 암 동반 진단 제품을 개발하며 액체 생검 및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젠큐릭스의 주가는 19.49% 상승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바이오 섹터의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차세대 진단 플랫폼 기술력과 암 진단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젠큐릭스는 정밀 공동 연구를 통해 내성암 조직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파미셀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인 하티셀그램 AMI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줄기세포 보관 사업, 그리고 원료의약 중간체, 뉴클레오사이드, 엠페그 개발 및 생산 등 바이오케미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미셀의 주가는 16.13% 상승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mRNA 백신 필수 원료인 엠페그 공급 확대 및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등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파미셀은 제2공장 증설을 통해 RNA 치료제 원료 물질은 뉴클레온사이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답게 주요 뉴스를 요약합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기대감에 지주사 및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경영권 방어 취약 우려에 대해 코스피 2,500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위회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는 회사 전체를 위한 것이며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 보유 시 예외 없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두산, LS, SK스퀘어 등 지주사와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금융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니켈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주요 광산의 생산 쿼터를 대폭 삭감하면서 니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니켈 광산인 웨다베이의 올해 생산 쿼터가 지난해 대비 70% 이상 급감한 1,200만 톤으로 확정되면서 니켈 가격은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니켈 가격을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커리 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쿼터 축소로 공급 과잉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니켈 평균 가격 전망치를 기존보다 18% 상향 조정한 톤당 17,7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현대 비엔지 스틸,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등 니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종전 기대감이 커지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5월 중 국민투표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발발 4주년인 24일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중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전후 안전보장 조건으로 6월 안에 평화협정 마무리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동금속, 진성-TEC, HD건설기계 등 우크라이나 재건 및 건설기계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선 및 전력설비 테마 소식입니다. 미국 765kV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2월 10일 7,871억 원 규모의 765kV 프로젝트 수주를 공시했으며 HD현대일렉트릭 또한 3,563억 원 규모의 765kV 프로젝트 수주를 공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65kV 송전선로는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밀도 상승과 원거리 재생에너지 연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 내 투자 확대와 맞물려 해당 수주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중부 전력망 운영기관 MSIO는 765kV 그리드 구축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2026년부터 관련 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석에 LS, 비츠로테크,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전선 및 전역 설비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트레가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과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기대감이 지속되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해외 기관과 2,830억 원 규모의 위성 영상 획득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5.26%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5년 2월까지입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xAI와의 합병으로 기존 8천억 달러 대비 높은 1조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스페이스X 지분의 장부 가치가 1.6조 원 수준으로 평가이익이 1조 원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제노코, 퍼스텍,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우주항공 산업 테마와 미래에셋증권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만 장중 급등했던 세트레가이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전도체,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와 각 섹터에서 눈부심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글로벌 기술 혁신과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